자, 왜 하이퍼볼릭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배웠던 제곱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었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 빼기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가 1이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 앞에 있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전체를 y라고 보고 하이퍼볼릭 사인을 전체를 y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식은 x의 제곱 빼기 y제곱은 1, 즉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바로 쌍곡선이 되게 됩니다. 쌍곡선이 되게 되는데, 이 쌍곡선 그래프를 잠깐 좀 그려보게 되면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림을 안 그려도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 여기 -1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바로 쌍곡선의 그래프였었는데, 바로 이 한 점을 만약에 P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 쌍곡선의 그래프가 x제곱 빼기 y제곱은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P를 우리가 하이퍼볼릭 코사인 t, 하이퍼볼릭 사인 t라고 해서 매개 변수로 표현하게 되면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와 하이퍼볼릭 사인 x가 이 쌍곡선 위에 있는 하나의 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하이퍼볼릭 곡선, 쌍곡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퍼볼릭 펑션의 미분, 즉 도함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지금 있는 게 당연히 하이퍼볼릭 사인 x겠죠.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하게 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됩니다. 그 다음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사인 x가 나오는데, 원래 삼각함수에서는 부호가 바뀌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하이퍼볼릭 탄젠트 x는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x가 되고,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의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x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이퍼볼릭 시컨트 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하이퍼볼릭 시컨트 x, 하이퍼볼릭 탄젠트 x, 그 다음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제곱 x가 되죠. 여기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거,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하면 왜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이퍼볼릭 사인 x라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정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정의에 의해서 표현을 하면 익스포넨셜 x와 여기가 빼기가 되겠죠. 익스포넨셜 x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의 차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 미분을 하게 되면 익스포넨셜 x 미분하면 당연히 익스포넨셜 x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고, 체인 룰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x가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것은 바로 정의에 의해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고, 하나 더 확인해 보면 하이퍼볼릭 탄젠트 x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x를 미분해 보도록 합시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x. 자, 얘도 정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x라고 하는 것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x의 하이퍼볼릭 사인 x가 되겠죠. 그렇다면 목세 미분법에 의해서 써보면 분모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가 될 테고, 분자는 먼저 하이퍼볼릭 사인 x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죠. 분모만큼 다시 곱해주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가 될 테고, 그 다음 마이너스에 하이퍼볼릭 사인 x 그대로 놔두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분모를 미분해서 곱해주게 되면 다시 하이퍼볼릭 사인 x가 나오니까 이게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식은 우리가 제곱 공식에 의해서 맨 앞에 시작할 때도 썼었네요. 제곱 공식에 의해서 얘가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x가 되겠죠.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x. 그래서 하이퍼볼릭 사인 x와 하이퍼볼릭 탄젠트 x의 도함수가 각각 하이퍼볼릭 코사인 x와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x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이런 방식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이퍼볼릭 펑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인버스 하이퍼볼릭 펑션, 즉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인버스 하이퍼볼릭 사인 x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이퍼볼릭 사인으로부터 정의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이퍼볼릭 사인 x의 그래프를 이미 그려봤었는데 하이퍼볼릭 사인 x는 x 세제곱과 그래프 모양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 자체가 원래 실수 전체에서 그냥 원투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정의역을 제한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인버스 하이퍼볼릭 사인 x를 y는 x를 대칭함으로써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인버스 하이퍼볼릭 코사인 x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로부터 정의를 해야 되는데 하이퍼볼릭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봤지만 하이퍼볼릭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라서 이미 원투원이 깨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x가 0이 되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 원투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한쪽만 잘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쪽을 잘라옴으로써 원투원을 만들 수가 있을 테고 이를 통해서 역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인버스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되고 정의역과 치역은 똑같은데 정의역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역시 정의역과 치역이 살짝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 치역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 하이퍼볼릭 코사인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그림을 이미 띄워놨는데 치역 같은 경우에는 0 이상으로 바뀌고 그 다음 정의역 같은 경우가 바로 1 이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하이퍼볼릭 탄젠트 x를 통해서 인버스 하이퍼볼릭 탄젠트 x를 정의하게 되는데 하이퍼볼릭 탄젠트 x에는 그래프 모양이 우리가 기억하시죠?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y는 x 대칭함으로써 우리가 인버스 하이퍼볼릭 탄젠트 x를 얻게 될 테고 그래프 모양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y는 x를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하이퍼볼릭 사인 x와 하이퍼볼릭 탄젠트 x는 원래 원투원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인버스 하이퍼볼릭 사인 x와 인버스 하이퍼볼릭 탄젠트 x를 그냥 바로 정의를 해주면 될 테고 인버스 하이퍼볼릭 코사인 x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 자체가 원래 원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역을 제한함으로써 인버스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얻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그려봤기 때문에 하이퍼볼릭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자, 이게 만약에 y는 x라고 얘기를 하면 대칭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하이퍼볼릭 사인 x의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됐었겠죠. 이게 지금 이미 그려진 것 자체가 인버스 하이퍼볼릭 사인 x의 그래프일 테니까 바로 이 초록색 부분이 하이퍼볼릭 사인 x일 겁니다. 그 다음 하이퍼볼릭 코사인 x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 두 번째 그림처럼 되고 정의역과 치역을 아까 얘기했죠. 인버스 하이퍼볼릭 사인 x의 정의역과 치역 얘기 안 했었는데 정의역과 치역이 전부 다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 다음 인버스 하이퍼볼릭 탄젠트 x 세 번째 그림이 될 테고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과 x는 1을 점근선으로 갖게 되겠죠. 원래 하이퍼볼릭 탄젠트 x 같은 경우에는 y는 1과 y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었죠. 그리고 인버스 하이퍼볼릭 탄젠트 x 같은 경우에는 치역을 실수 전체로 갖게 됩니다. 자, 그래프를 알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극한 값들도 다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이번에는 인버스 하이퍼볼릭 펑션의 또 다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 자체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인버스 하이퍼볼릭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넨셜 함수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익스포넨셜로 하이퍼볼릭 펑션을 나타냈기 때문에 인버스 하이퍼볼릭 펑션 같은 경우에는 ln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대충 유추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 여기서 일단
몇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예제 3번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바로 인버스 하이퍼볼릭 사인 x가 ln에 위에 적혀 있죠.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y는 인버스 하이퍼볼릭 사인 x라고 적게 되면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x는 하이퍼볼릭 사인 y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하이퍼볼릭 사인의 정의에 의해서 x는 2분의 exponential y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y 제곱이 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좀 다시 정리해서 써보면 얘는 exponential y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y가 0이 될 테고, 양변에 exponential y를 곱해주게 되면 exponential 2y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에 exponential y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그러면 exponential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근해 공식에 의해서 exponential y는 x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런데 exponential y 자체가 0보다 크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제거한 x 플러스 루트 x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양변에다가 바로 ln을 취해주게 되면 얘는 y가 될 테고, 오른쪽은 ln의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하려고 했던 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버스 하이퍼볼릭 탄젠트 x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y는 인버스 하이퍼볼릭 탄젠트 x라고 적게 되면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x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y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x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y의 하이퍼볼릭 사인 y가 될 테고, 이것을 좀 식을 정리해서 써버리게 되면 그 그래프 그릴 때 한번 보여줬었는데 2의 2y 제곱 플러스 1에 2의 2y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다시 식을 정리합시다. 그렇다면 x의 2의 2y 제곱 더하기 x가 2의 2y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y는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의 2y 제곱을 묻게 되면 바로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2의 2y 제곱은 이제 1 마이너스 x에 1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럼 이제 ln을 또 취해주게 되면 이 y는 ln에 1 마이너스 x에 1 플러스 x가 될 테고, 따라서 y는 2분의 1에 ln에 1 마이너스 x에 1 플러스 x,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역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구해봐서 알겠지만 여기서도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 마이너스 x에 1 플러스 x가 양수를 만족해야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1 플러스 x에 1 마이너스 x가 역시 0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야 된다. 즉 정의역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우리는 이 역함수의 미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